대구 중구 허름한 골목 안쪽에는 맛집으로 유명한 순떡이네 떡볶이. 낡은 간판이 30년의 세월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4시. 올해 나이 68세인 박순덕은 익숙한 손길로 주방의 불을 밝혔습니다. 커다란 솥에서는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국물은 순떡의 인생이었고 가게를 지켜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순떡은 솥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철민 씨, 이 국물이 우리 딸 미소의 대학교 학비였지. 올해 70살인 남편 박철민은 묵묵히 옆에서 떡 반죽을 치댔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반죽을 다루는 동작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일은 이제 부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철민은 5년 전 정년 퇴직한 후 줄곧 순떡의 곁을 지켰습니다. 순떡은 그런 남편의 존재가 든든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함께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순떡은 떡볶이 가게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아이들 키우기가 벅찼어요. 순떡의 눈에는 3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리어카에서 시작했던 그때, 손님들은 가끔 국물이 너무 싱겁다고 투덜댔습니다. 순떡은 그런 날이면 밤늦게까지 연구했습니다. 맛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비법 국물은 이제 순떡이네 떡볶이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 국물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순덕의 30년 세월이 녹아든 결정체였습니다. 오늘도 국물 맛이 좋네요. 우리 손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순떡은 작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보았습니다. 깊고 칼칼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맛은 순덕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순떡과 철민의 땀과 희생이 스며든 삶의 터전이었고 동네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게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순떡이네 떡볶이를 먹고 자란 동네 주민들은 순떡의 떡볶이만큼이나 그녀의 따뜻한 정을 좋아했습니다. 순덕이 아주머니, 오늘도 맛있네요. 고마워요. 자네, 많이 먹어요. 순떡은 손님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떡볶이는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한 끼 식사였고 순떡은 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이웃이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순떡은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앉았습니다. 철민 씨, 오늘은 허리가 좀 아프네요. 고생했어요, 여보.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까요? 철민은 조용히 순떡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거친 그의 손이 닿자 순떡은 30년간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순떡은 문득 선반 위에 놓인 통장을 보았습니다. 통장에는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딸 미소의 유학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소는 갑자기 결혼을 발표하며 유학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해요. 이제 제가 엄마 아빠 모실게요. 순떡은 기쁘면서도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은 그들의 노후 자금이 되었습니다. 순떡은 통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박미소는 오늘도 회사에서 활기찬 목소리로 부모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미소를 효녀라고 칭찬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인 미소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떡볶이 가게 이야기를 능숙하게 포장했습니다. 우리 엄마가요, 30년째 분식집을 하시는데 제가 그 비법을 이어받아 프랜차이즈로 키울 거예요. 그 말을 순덕은 우연히 소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순덕의 눈에는 기쁨과 함께 묘한 서운함이 맺혔습니다. 딸은 가게를 물려받아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사업 아이템이 되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미소의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미소는 친구들 앞에서 가게를 낡은 분식집이라고 부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30년간의 세월이 깃든 가게를
딸은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에 순떡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소야, 내가 가게를 물려받아서 힘들게 일할 필요 없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어느 날 순떡은 미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소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때부터 미소와 남편 정재호는 가게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게의 낡은 시설들을 지적하며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떡은 딸 내외의 방문이 반가웠지만 그들의 눈빛이 가게의 맛과 정성보다는 가게의 부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미소는 엄마와 아버지 몰래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 이 가게 자리가 곧 재개발 예정이래. 잘만 하면 큰돈 만질 수 있겠어. 진짜? 그럼 장모님한테 가게 프랜차이즈화 하자고 하는 게 좋겠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미소의 말에 재우는 동조했습니다. 그들은 순덕의 30년 노고가 담긴 가게를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런 딸의 행동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이 가게를 물려받아 대단한 사업가가 되려고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미소는 순떡에게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계획서에는 순떡이네 떡볶이를 프랜차이즈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떡은 딸의 야무진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계획서를 살폈습니다. 미소야,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야?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지? 철민의 질문에 미소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다 엄마 아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더 크게 성공해서 편하게 모시려고요. 순떡은 남편에게 미소를 믿자고 말했지만 철민은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소가 가게 부지에 대해 여러 번 문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철민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딸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철민은 집으로 돌아와 순떡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순떡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민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야. 철민 씨, 우리 미소는 그럴 리 없어. 미소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가게를 지켜왔는지 아는데. 순떡은 미소를 믿으려 했지만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순덕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떡은 30년간의 세월이 깃든 가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게는 순떡의 자존심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딸의 욕심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순떡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떡은 조용히 주방에 서서 솥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국물 위로 순떡의 주름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순떡은 결심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가게를 지켜야 한다고. 그러나 순떡은 미소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순떡의 깊어진 고민은 그녀의 30년 노고가 담긴 가게를 어떻게 지켜낼지에 대한 새로운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순떡은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떡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향하는 좁은 계단. 순떡은 늘 오르내리던 익숙한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딸 미소와 사위 정재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순떡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궁금해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고집이 세서 쉽게 안 내놓을 거야. 미소의 목소리였습니다. 순떡은 미소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내가 물려받는다고 속여놨으니까 명의만 넘겨받으면 돼. 순떡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순떡은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의 세월이 담긴 가게를 딸이 속임수로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을. 그때 재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그 땅은 우리가 처리하는 거지? 두 분은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순덕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떡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자식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한순간의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떡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민은 순떡이 왜 늦는지 궁금해 내려왔습니다. 그는 계단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순떡을 발견하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순떡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철민을 껴안았습니다. 철민은 순떡의 등만 토닥여 주었습니다. 순떡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 씨, 우리 미소가 우리를 배신했어요. 철민은 순떡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순떡을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민은 굳은 얼굴로 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날 밤 부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잠든 척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순떡은 자신들의 삶을 바쳐 키운 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떡은 미소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미소야, 너희가 가게 명의를 가져가면 엄마 아빠는 뭘 하고 살아야 해? 순떡의 말에 미소는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미소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편하게 여행도 다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되잖아요. 순떡은 그런 미소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아 지켜온 가게가 딸에게는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사실에 순떡은 절망했습니다. 순떡은 미소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미소의 통화 내용을 못 들은 척하며 물어보았습니다. 미소야, 혹시 재개발 때문에 가게 명의 넘겨달라는 거니? 미소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미소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순떡은 미소의 싸늘한 표정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떡은 딸에게 진심을 알고 싶었지만 미소는 이미 가면을 쓴 채였습니다. 순떡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미소와의 갈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딸은 더 이상 순떡의 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순떡은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은 순떡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순떡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30년간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순떡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박철민과 함께 침대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가게를 지킨다. 우리의 삶을 지킨다. 여보, 우리가 평생을 바친 가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순 없어요. 순떡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민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순떡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순덕아,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내야지. 우리 삶의 터전인데. 다음 날 아침, 순떡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세월이 깃든 낡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순떡은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전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딸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척 순떡은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순떡은 먼저 가게를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비상금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철민은 옆 건물까지 매입했습니다. 낡은 상점이었지만 재개발 지역에 인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했습니다. 순떡은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미소와 재호는 순떡이 순순히 가게 명의를 넘겨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미소는 가끔 가게에 들러 순떡에게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전문가잖아요. 순떡은 미소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며 연기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최고지. 엄마는 내 말대로 할게. 순떡은 미소의 눈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겨우 이런 것이었나. 순떡의 가슴은 찢어졌지만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순떡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딸의 배신 대화를 녹음해 두었습니다. 며칠 전 미소가 가게에 왔을 때 순떡은 일부러 휴대전화를 켜둔 채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재훈과 통화했습니다. 재훈 씨, 오늘은 엄마에게 가게 명예 이야기 꺼내보려고. 엄마는 내 말을 믿으니까 쉽게 될 거야. 진짜? 만약에라도 거절하면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 대화는 순덕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순덕은 녹음된 소리를 들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착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미소와 재훈이 부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미소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가게 물려받아서 더 크게 만들어 드릴게요. 순떡은 미소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순떡의 마음속은 폭풍전야였습니다. 순떡은 조용히 핸드폰을 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에서는 며칠 전 미소와 재훈이 나눴던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두 분은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진짜? 만약에라도 거절하면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미소와 재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떡은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소야, 내가 효녀라 믿었는데 내 자존심을 짓밟았구나. 30년 동안 이 가게 지키면서 난 너한테 부끄러운 부모였던 적이 없었다. 순떡의 말에 미소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소는 눈물을 쏟아내며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발. 순떡은 미소를 외면했습니다. 순떡은 더 이상 미소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떡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가족인 지우만 지킨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귀여운 손자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순떡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순떡은 지우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순떡의 마음속에 퍼졌습니다. 순떡은 지우의 손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가게 앞에는 붉은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현수막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옆 건물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자신들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미소는 절망했습니다. 순떡은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의 세월이 깃든 가게는 순떡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떡의 인생이었고 순떡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순떡은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다시 자신의 터전을 일으켜 세울 결심을 했습니다. 순떡은 이제 더 이상 딸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의 희생은 이제 더 이상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순떡은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